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제품 정도는 물론 나왔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투명 PI를 양산, 그러니까 의미 있는 물량을 양산한 회사는 없었으며, 특히 이 분야에서 일본의 스미토모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유의미한 국산화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미 경북 구미 공장에 양산 공장을 100만 미러스퀘어 수준으로 생산 능력으로 보면 폴더블 폰으로 치면 3천만 대 분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한 반면, 스미토모의 경우를 볼게요. 강력한 라이벌이니까 파일럿 수준의 공장만 있을 뿐, 파일럿 수준에서 생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갤럭시 폴드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의미 있는 양산, 대규모 생산 체제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나 시운전을 간신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거치려면 내년 1월은 돼야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코오롱은 이미 양산을 시작했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빠르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죠. 공정 효율화를 더욱 빨리 진행할 수가 있고, 물론 스미토모도 파일럿 공장이 있으니까 공정 효율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갖춘 코오롱하고 속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트러블 슈팅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품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시작점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폴더블 전쟁을 생각하면 적절한 타이밍에 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이에 다른 회사 투명 PI 하는 데는 없냐 하면, 또 다른 국내 회사 SKC도 공장을 완공했고요. 이 투명 PI는 현재 스마트폰의 미래라 불리는 폴더블 폰에 많이 들어가고, 말 그대로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소형 디스플레이 정도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글래스 방식 대비해서 탄성은 당연히 접어지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도 훨씬 우월하고요. 근데 강성 면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냐 이런 거 면에서도 기존의 글래스 방식 대비 그다지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도 충북 증평에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양산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SKC,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제가 또 언급했던 코오롱까지 이 외에도 좀 더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분야에서 100% 국산화도 문제 없을 것이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첫 번째 소식 맞추고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가장 한국에서 요즘 핫한 분야죠. 파운드리. 물론 반도체의 비메모리가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메모리보다 훨씬 시장 파이가 큰데, 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삼성이 세계 2위를 그래도 차지하고 있는 분야, 파운드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10나노, 7나노 요런 나노대의 이야기도 대단했어요. 7나노도 사실 좀 전만 해도 이론적인 기술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나노대였고, 5나노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사람들이 5나노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7나노 생산은 어땠죠? TSMC는 ARF 브라우르곤 체제로 생산을 진행했고, 멀티 패터닝으로 요거를 진행을 했었죠. 액침 노광으로. 삼성은 EUV 체제로 진행을 하면서 삼성이 기술적으로 한 발 앞서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후에 TSMC도 EUV를 적용했지만 그 EUV를 적용한 레이어 수가 한 4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7나노 이 플러스에서요. 근데 삼성은 7나노에서 EUV를 7개에서 많게는 10개 레이어에서 EU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탈 레이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술적인 내용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삼성이 EUV에서는 확실히 경험을 많이 쌓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메모리로도 지금 그런 영향력이 전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메모리는 여기서 일단은 이야기하지 말고 비메모리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나노로 넘어오면 두 회사 모두 EUV 체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5나노는 즉 본격적인 EUV 전쟁이 개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EUV 공정 효율화 경험이 TSMC보다 분명히 일찍 시작했으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더욱 급성장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그나마 삼성이 숟가락을 제대로 얹고 있는 이 파운드리에서 이번에 그간의 EUV 경험을 토대로 리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사람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반도체 업계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파운드리를 삼성이 리딩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사이클이 심한 메모리에 비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면서 향후 비메모리의 성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그간의 어떤 산업의 그런, 물론 가격적인 고정거래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 메모리라는 수요 자체가, 산업 자체가 사이클을 굉장히 심하게 타요. 그러니까 플럭추에이션이 엄청 심하죠. 근데 비메모리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파동이 적습니다. 근데
향후에 뭐 AI, 뭐 IoT, 자율주행차 그냥 생각나는 그런 미래 산업들을 얘기하다 보면 죄다 비메모리 쪽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메모리도 거기에 들어가죠. 하지만 포커싱이 비메모리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파운드리 성장률, 미래 성장률에 대한 보고서들만 봐도 메모리도 물론 성장합니다. 메모리가 지금 뭐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모리도 꾸준히 성장을 하지만 비메모리의 성장률이 훨씬 클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고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를 삼성이 어떻게든 숟가락을 얻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뭐 133조를 투자하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뭐 우리가 메모리 점령했으니까 그냥 다음은 비메모리 이런 단순한 논리로 나온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성장성을 다 보고 자신의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상 이 EUV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대부분의 파운드리 회사는 간판만 내건 수준으로 도산을 하고 있고 삼성과 TSMC 두 회사의 양강 체제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술력에서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과는 이 두 회사는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이미 벌린 것이죠. 물론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이제 안고 있는 뒤로 백으로 두고 있는 SMIC 정도는 자금력을 좀 버텨줄 수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이 TSMC도 삼성이 그다지 비메모리에 관심을 갖지 않던 과거에는 뭐 대규모 투자 단행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TSMC가 어차피 자기가 그냥 해도 경쟁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단행을 안 하는 면이 있었는데 공격적인 5나노 로직 공정 발표도 TSMC가 유의미하게 하고 있고 영업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 팩트는 짚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애플이나 화웨이 같은 그러니까 삼성이랑 얘네들은 모바일이나 이런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쟁사의 수주를 못 얻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해서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뭐 삼성 나름대로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865의 AP도 뭐 수주를 했죠. 엔비디아의 차세와 암페어 GPU라든지 뭐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뭐 AMD의 프로세서 그리고 인텔 것도 수주를 한번 실제로 했죠. 물론 좋은 점만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나쁜 점을 한번 바라볼까요? 단점? 본질적으로 파운드리라는 것은 팹리스, 그러니까 팹이 공장이 없는 그 팹리스 회사의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걸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그럼 자신의 CPU, GPU 등의 칩의 회사 기밀, 그러니까 설계도라는 거, CPU, GPU 등의 회사 기밀로 여겨지는 그 설계도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이나 화웨이 같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삼성 같은 경쟁사격의 회사에게 당연히 안 주겠죠. 그런 태생적 한계를 삼성의 파운드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요게 삼성이 TSMC를 어떻게 빠르게 지금 꽤나 점유율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그래도 큰 격차가 나는 그런 이유입니다. TSMC는 분명 수주하는 어떤 팹리스 고객들과 경쟁 관계를 안 이루잖아요. 이게 TSMC가 삼성과 기술 격차보다 훨씬 큰 점유율 격차를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물론 TSMC가 과거 역사나 업력도 여기서 작용을 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애플은 공급처 다변화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한테 많은 이런 애플의 물량을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회사 기밀이잖아요. 자기 설계서 넘겨줬다가 삼성폰에 들어가면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그때 와서 소송 걸고 막 이래봤자 더러워지는 거니까. 현실은 물론 인정을 이런 부분 팩트는 짚고 가야 됩니다. 삼성이 TSMC를 넘어선다는 것은 막대한 디스어드밴티지를 아는 상태에서 상대를 이겨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삼성이 제가 뭐 레이어 층이나 도입 시기 같은 것을 언급드렸듯이 실제로 GAA 3나노부터 들어간다는 그 면에서도 삼성이 앞서가고 있고 삼성이라는 IDM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굳이 TSMC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점유율 확대, 꾸준한 점유율 확대만으로도 꽤나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의 이 5나노 공정은 예를 들어 7.5T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보면 7나노 LPP 공정보다 10%가 넘는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요. IP 변경 없는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SRAM의 영향이죠. 이런 것들이 다 고객사에게 이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삼성의 5나노 6T 공정은 PP치가 20나노 중반대로 제가 알고 있고 폴리피치도 50나노 중반대, 뭐 M2가 단 36나노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의 근사한 수치일 거예요. 단순히 면적으로 보면 7나노 대비 25% 감소한 수치죠. 또한 향후 3나노까지 보면 TSMC보다 빠르게 세계 최초로 이론적인 기술이라고만 불리는 GAA, 게이트 어라운드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어떻죠? 3나노에서도 핀팻을 유지하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TSMC의 공정 플랜을 보면 3나노도 핀팻으로 계획 발표를 하고 있어요. GAA를 조기 도입한다는 것이 무조건 뭐 삼성이 TSMC를 눌렀다 뭐 이런 걸 의미하지 않지만
EUV 때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혁신 기술에서 삼성은 3나노에서도 리딩을 잡고 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이런 차이가 생산 계획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GAA가 핀팻보다 우수한 기술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핀팻은 단 3개의 면만 게이트가 배치가 되죠. 근데 GAA는 채널 4개 모두 트랜지스터가 배치가 되고, 나노와이어나 나노시트 같은 것들이 배치가 되면서 그냥 한마디로 효율이 상승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비용적인 면은 당연히 투자가 되지만요, EUV랑 거의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멀티 패턴의 액침 노광해서 간신히 만드는 이제 7나노를 EUV는 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때 일단 어떤 비용이나 공정 투자적인 측면에서 장비도 아주 비싸고, 그런 내용이랑 GAA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과 물론 이제 GAA가 뭐 쓴다고 무조건 뭐 만능 해결책 이건 아니죠. 지금과 같은 이 SI 나노 와이어 적층 구조로 보면 GE가 잔류하는 뭐 문제점도 있고, 공정 문제점들이 제가 뭐 여기서 주저리 못할 만큼 남아있긴 하지만, 뭐 H2O2 세정이나 뭐 여러가지 해결책이 이미 삼성 안에서는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삼성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결국에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의 어떤 체계를 띠고 있잖아요. 거기서 팹리스가에서 삼성이 지금 경쟁력을 못 갖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NXP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회사죠. NXP는 그 엔비디아는 뭐 GPU 이런 쪽이고, CPU 쪽은 뭐 인텔이 잘하고 있고, 근데 뭐 그런 회사들을 뭐 인수하려는 M&A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나오고,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거래서 뭐 NXP를 인수하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은 인수를 M&A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의 팹리스 경쟁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는 그래도 세계 2위를 잘 해주고 있죠. 패키징 경쟁력은 꾸준히 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에 그래도 삼성이 발을 걸치고 있는 게 향후 비메모리가 폭증하는 시대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삼성이 막 TSMC 꺾고 이런 말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삼성이 TSMC 넘어서는 건 힘들지만 점유율 격차를, 이 기술적인 경쟁력을 우위 삼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잡고 또 벌려가고, 이런 것만으로도 삼성의 지금 메모리 편중된 이런 체제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이닉스는 그와 조금 반대되는 아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메모리 폭락이 왔었던 19년도 상반기에 하이닉스의 그런 약점이 많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요. 하지만 뭐 이제 상저하고의 흐름을 타고 2020년에도 메모리가 상승세를 탈 것이기 때문에, 물론 2017, 18 같은 상승세가 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하락세는 절대 아니에요, 반도체라는 산업은. 그래서 주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산업적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락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5G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무려 29%를 달성했다는 뉴스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데요. 다음 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은 2019년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무려 22%에 해당합니다.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가 중국 시장을 무기로 2위를 달성해서 글로벌 16% 점유율이며 애플은 3위로 10% 점유율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보면 삼성 점유율은 처참할 정도인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노란색이 중국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3년까지 20% 점유율을 유지했고, 2014년 1분기까지만 해도 중국 점유율이 19.9%였지만 2019년 2분기를 보면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0.8% 점유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급락한 이유로는 저가 스마트폰 공세와 사드 보복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최신 5G 스마트폰 시장인데요. 중국에서 2013년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48만 5천 대 5G 스마트폰이 판매되었습니다. 최근 IDC 차이나 발표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5G 스마트폰이 깜짝 2위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보가 54.3%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은 2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화웨이가 9.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가 샤오미로 4.6%에 그쳤습니다. 항상 비교 대상이 됐던 화웨이를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삼성이 압도적인 차이로 이긴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중국에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8,000위안, 원화로 대략 132만원에 판매 중이고, 갤럭시 A90을 5,000위안, 원화로 대략 82만원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삼성은 두 종류 5G 스마트폰만 판매 중인데, 이익이 많이 남는 고가 단말기에서 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비보 스마트폰 경우에는
비보가 $550 미만인 중저가 5G 스마트폰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삼성전자는 $700 이상인 고가 5G 스마트폰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기에 만약 매출액 기준으로 했다면 삼성전자 점유율은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5G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5G 스마트폰에서 삼성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인들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G 스마트폰 부품이 상당히 비싸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저가 공세를 할 수 없던 이유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현재 이 기세를 바탕으로 상하이에서 첫 모바일 플래그십 매장을 열고 공격적인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삼성은 11월 8일에 중국에서 차세대 비밀병기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략 초기 물량만 2만 대 가량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연히 완판될 것이라 업계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는 폴더블 폰으로 세계 최초이며 기술력으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갤럭시 폴드는 가격 면에서 경쟁 상대보다 더 저렴합니다. 삼성 갤럭시 폴드 가격은 16,000위안, 원화로 265만원에 판매하는데 화웨이 폴더블 폰 메이트 X는 인폴드 방식이 아닌 삼성보다 기술력이 떨어진 아웃폴드 방식으로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0위안, 원화로 16만원이 더 비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에서는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려고 했지만 워낙 소재 단가가 비싸서 삼성 갤럭시 폴드보다 비싸게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갤럭시 폴드가 이대로 승승장구한다면 앞으로 중국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삼성,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